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이와 동시에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도돌이표 대치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 본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들도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오늘 재표결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야권을 다 합해도 192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결되면서 재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단일 대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좀 기대하는 모습인데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이런 데 법에 이탈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최상병 특검이야 뭐 안철수 의원도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25만 원법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찬성하는 의원이 안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탈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용산의 뜻을, 그러니까 용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민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늘 재표결이 되는 뭐 방송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있더라도 사실 다시 표결이 될 만큼의 이탈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최혜병에 대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잠시 후에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시 정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재개가 된다면 이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차례로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서서 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시 이 세 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재표결을 한다면 결국에 오늘과 마찬가지로 계속돼서 민주당과 야당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 재의결 폐기, 재발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비토크라시랍니다. 서로 적대적으로 배제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논란이 없이 민주당이 먼저 책임이 있어요. 민주당이 먼저 자꾸 말도 안 되는 입법 강행을 먼저 하잖아요. 그다음에 거부권, 그다음에 재표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니 민주당이 입법 강행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 책임이 크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좀 활동을 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특검법에 대해서만은 거의 다 이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너무하다 이런 데 분위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저는 부결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하고 이게 문의만 뭐 문의도 다르죠. 아예 다른 법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하고 이거는 이게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 뭐 한두 명 빼고는 이탈표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이것도 이제 거부권, 그다음에 재결, 그리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에 가는 거, 이게 절차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도 결국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국회에서 재부결이 되지 않으면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 결국에 이 책임은 무리해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앞서서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더 책임을 누구에게 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좀 무리한 거부권 행사에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법이
입법이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입법권이라는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어 왔지만 이번 법안,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이해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결국 본인을 향한 것이거나 또는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도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이 그리고 국회가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설령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국회로서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법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으로 반영해야 되는 입법 절차를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서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유동규 씨, 또 남욱 변호사, 문 전 대통령에 따른 문다혜 씨 등을 증인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겨냥한 모습인데, 지금 증인 채택을 놓고 벌써부터 이런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한 공방을 좀 예고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증인 채택 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증인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뭐 정치 한 20, 30년 봤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정인 채택은 합의라는 것더라고요. 이걸 이제 일방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다수결로 가면요. 만약에 그 한두 석이라도 더 많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채택하면 네. 이게 잘못된 관행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법사위에 위원이 한두 명이나 더 많다. 이러면 이게 다수결로 가면 마음대로 이게 정인을 채택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저는 관행이다. 최소한 이게 정인 채택은 힘들더라도 이게 여야 합의해서 채택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하나만 더, 김건희 여사. 뭐 요즘 이게 옛날처럼 뭐 국모다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명색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부인인데 국회에 아무데나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추궁하 모욕 주고 이 나라의 품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역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역대 그 영부인을 국회로 이게 정인 신청해서 국감에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너무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증인 채택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감이라는 것이 국회가 여러 가지 그 상임위에서 관할하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런 정치적인 공방만 벌어지다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은 국민적인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약에 뭐 수사라든지 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굳이 국회가 국정감사에까지 이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수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진상조사나 사실 조사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특검법도 통과를 시키겠지만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의혹들을 낱낱이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관련된 증인들도 지금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에 대해서 이제 곧 구형도 되고 있고요. 이제 결심 공판이 지나면 선고도 10월이나 11월이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국정감사에서 논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그걸 보지 않더라도 이미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올릴 일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만찬 회동 이후에 친윤계와 친한계 신경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만찬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 어떤 의미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들으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상당히 우회적으로 저는 비판하는 거다. 대통령 독대 거부를
이렇게 듣기는데요. 그런데 지금 성북구의 그 위원장 있잖아요. 이번 총선 나온 네. 백서만다 이상규 위원장 있죠. 이분이 최고위원 선거 나왔잖아요. 이분이 언론에다가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독대를 요청해놨더라고요. 뭐 저는 지구당 위원장이고 최고위원까지 넣었으면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저 자격이 있다 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다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 독대 좀 합시다. 왜 백서를 아직 안 냅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한테 글이 왔어요. 이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독대하겠습니까? 독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일방적으로 요청하면 됩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 요청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일정이나 미리 확인해서 조율해서 시간이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체코 갔다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만찬인데 갑자기 그 전에 독대하자면 그 전에 시간이 뭐 한두 시간 비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네. 언론에 어떤 정도로 나간지는 뭐 제가 알지만 이게 방송에서 말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대 계속 하면요. 그래서 요즘 별명이 한독대입니다. 한독대. 이렇게 요청하면 이게 안 돼요. 정말 비밀리에 잘 해가지고 조율해서 독대를 해서 성과가 나올 때 그때 발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만나서 성과가 나올까요? 그 내용도 이미 다 누설해버렸잖아요.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하자.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예산 문제까지 독대해서 말하겠다. 이런데 이게 뭐가 독대가 되겠습니까? 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어느 정도 보안 속에서 독대가 돼야 뭐 성과가 나오고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태도는 저는 잘못됐다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언론에 흘린 것이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만찬 회동 이후에도 재차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독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독대를 요청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자기 정치, 자기 존재감이죠. 나는 이게 충분히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대통령께 쓴소리 하려고 독대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아예 불통으로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대통령은 깎아내리고 본인은 이게 민심을 반영해서 나는 이게 계속 직언하려 했다. 이런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당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게 진심으로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바란다면 정말 진심 어린 이게 이런 제안이나 실질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지. 이렇게 언론 플레이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자기 정치 과실을 위한 독대 요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독대가 만들어질 만들어질 가능성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독대가 다는 아니잖아요.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원내대표하고 이게 2대2로 봐도 되고요. 아니 뭐 5대5로 또 보면 어때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독대하면 이게 갑자기 뭐 의대 정원이 무효되고 김건희사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독대되는데 성과가 안 나옵니다. 자꾸 이게 독대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만찬 회동의 성과로 저녁을 모은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한 차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독대를 요청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뭐 성과가 저녁을 먹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살짝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 웃음이 이제 아마도 본인도 모르게 허탈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번 만찬을 통해서 풀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그동안 자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표가 된 지 2달 가까이 됐는데 아무것도 보여준 것 없다라는 비판 속에서 본인이 무언가 성과를 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사실 대통령이 곁을 전혀 내주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탈하고 아쉬웠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것이 용산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독대 요청이 뭐 언론을 통해 먼저 나온다든지 또는 이 독대가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고 뭐 저녁만 먹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용산에서 보기에는 결국 이 만찬에서
과정에서 성과가 없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 측에게 책임이 있다라기보다는 용산에게 보다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용산 입장에서는 만찬도 했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안 나온 것이 모두 다 용산의 책임이고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강화됐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관계가 거의 사라진 상태라면 앞으로 독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진정성 있는 독대가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독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용산에서 이 부분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만찬 회동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만산에 참석한 친한계,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정 관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밖에서 보고 있지만 밖에서 보고 있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와의 관계이거든요. 결국 당정 간의 갈등 양상을 날것의 형식으로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 의원들이 주고받는 언어가 정말 너무 보더라도 좀 날서 있고 그리고 날것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들도 모두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런 갈등의 양상이 그 두 분의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한계 의원과 친윤계 의원의 대리전 양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리전 양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게 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표결 과정에 왔을 때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사실은 야당에서는 또 주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 의원들과 친윤계 의원들의 사실상 대리전 양상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윤계, 친한계 간의 대리전 양상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네. 뭐 식사도 많이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이 몇 명 없어요. 친한계 누가 있어요? 아마 전당대회 도와는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대통령하고 이제 그 하나가 돼가지고 원팀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아마 압도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도요. 제가 보기에 이탈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배지가 없지만 그 친한계 몇 명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 못 던집니다. 비밀투표 같아도요. 다 이게 색출해냅니다. 누가 던진지 대충 다 알아요. 국회에서는 이게 좁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거의 뭐 파탄 갈 텐데 이렇게 파탄돼서 한동훈 대표한테 미래가 있겠습니까? 뭐 저는 일부 이제 그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실 갈등은 있다. 그렇지만 이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크게 갈등이 대통령실과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탈표가 거의 없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해서 이를 남용한다고 보고 분리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법 왜곡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서는 일관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어 왔고 그렇지만 그런 개혁들이 미완의 검찰개혁이었다라는 평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이 가진 권한 중에 가장 막강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기소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소가 재량권도 있고 또 독점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권한인데 수사권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권한이 독점돼서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리하고 수사는 중수처가 하고 기소는 공소청에 이관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완성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차원에서 좀 전망 분석을 해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이제 자기들이 탄압한다, 정치 탄압, 검찰 독재 이러니까 이제 그 보복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 서류만 보고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 우리 눈빛만 봐도 이놈이 진짜 이게 이놈이랑 취소하고 이자가 이게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수사를 함으로써 이게 또 유죄 심정을 형성도 합니다. 기록만 가지고 이게 기소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요 공판 도중에도 또 수사 필요성이 생겨요. 이걸 우리 법에서는 공소 제기 후에 수사 문제 네. 이런 게 다루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임의적인 수사는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딱 분리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공판 도중에 수사 필요성이 할지 여러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급하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졸속이라 보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제시하는 거는,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이 이해충돌, 거부권 할 때 이해충돌 이야기 했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그러면 이제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검찰청 없애는, 이거는 이해충돌 없습니까? 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청 없애는 표결한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빼야 안 될까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